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건강 채널 영문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동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죠. 중년이란 시기는 그 자체로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우리 모두 그들의 삶에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아붓게 됩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원에 보낸 뒤 저녁 준비까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죠. 하지만 자녀들이 점차 독립적이 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자녀들이 더 이상 매 순간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을 기회가 생기죠. 그러나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감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면 종종 방향을 잃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는 와중에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주일 중 단 몇 분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 시간에 잠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저는 아침에 일어나 20분 정도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준비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하루를 더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답니다. 그 외에도 자녀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직장에서 잠깐 점심시간을 활용해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보세요. 나 자신에게 매일 15분, 30분만 할애할 수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 시간을 통해 조금씩 나만의 활동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커가면서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께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좋아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둔 취미가 있다면 지금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 친구가 중년 이후에 도자기 공예를 시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그 꿈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다시 도전해보았고 그 결과 그녀는 지역 전시회에서 작품을 출품할 정도로 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취미 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취미는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벼운 산책, 정원 가꾸기, 집에서 할 수 있는 DIY 프로젝트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운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중년에 접어들면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부모와 모든 시간을 보내지 않으니 그 빈자리를 여행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떠나는 여행은 단순한 여가 활동 그 이상입니다. 여행은 새로운 영감을 얻고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행이라고 해서 꼭 해외로 나가거나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까운 곳으로 짧게 다녀오는 주말 여행도 충분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새로운 도보 코스를 찾아가거나 가까운 바다나 산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큰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매달 한 번씩 새로운 지역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는데 그 시간이 부부 관계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함께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부부간의 유대감도 깊어졌다고 해요. 이렇듯 여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여행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 경험하는 새로운 문화들은 여러분의 세계관을 넓혀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년이 되면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모두 조금씩 달라지죠.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에게 모든 신경을 쓰느라 자신을 소홀히 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은 이 관계들을 다시 돌아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는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로서의 역할이 변화하고 이제는 자녀와 더 성숙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역할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모임에 나가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 새로 가입한 등산 동호회에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모임을 통해 체력도 키우고 새로운 친구들과 교류하며 삶에 큰 활력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운동과 건강 관리입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신체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전보다 체력이 떨어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피로를 느낄 때가 많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겠지만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기분이 훨씬 나아지지 않나요? 요가나 필라테스 또는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은 중년 이후에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매일 저녁 20분씩 요가를 하시면서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이 그녀에게 큰 활력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또한 정신건강 관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작은 시간부터 나 자신에게 투자해 보세요. 매일 아침에 15분, 짧은 주말 여행, 새로운 취미나 운동은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년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여러분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성장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